이 전유한 목사는 상황별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제공 먼저 해줘야 될 거,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순간,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순간, 내가 욕을 해야 되는 순간, 내가 무력을 써야 되는 순간, 그 장면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대방에 맞추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모든 것, 류지연의 협상스쿨.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로 협상 공부하기, 드라마 수리남을 통해서 저희가 협상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드라마 수리남의 하정우 배우가 연기를 했던 강인구 씨에 대해서 캐릭터 분석을 해보면서 협상 스킬 그리고 협상 전략들을 대사별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리남에서 가장 재미나고 독특한 캐릭터인 전요한 목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요한 목사를 연기를 한 황정민 씨의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던 것 같고요. 와, 이번 수리남을 보면서 이 황정민 씨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워낙 걸출한 배우고요. 근데 이 수리남에서 이 광기 어린 마약상의 역할을 하는 전요한 목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요한 목사의 그런 등장 장면들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요한 목사는요, 마약 밀매를 하고요, 그리고 살인을 하고 또 살인교사범으로 처벌받아서 10년형을 우리나라에 살게 되지만 10년형은 사실 말도 안 되게 짧죠.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수십 명을 죽여가면서 잡았는데 10년형이 뭡니까? 그죠? 근데 사실 협상 관점에서 보면 이 전요한 목사는 정말 여우 같은 캐릭터예요. 전요한 목사는 마치 거대 조직의 보스, 두모, 그래서 아주 다부지고 그다음에 아주 과감하고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치밀하고 의심이 많고 정말로 치밀한 여우 같은 캐릭터예요. 실제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으면 저는 가장 협상하기 까다로운 캐릭터로 전요한 목사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장면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요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물건이 배달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제 개인적인 노하우라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히 말하면요, 주한미군 애들이 닭을 워낙 먹어대는데 거기 닭고기가 60% 정도 브라질에서 수출이 됩니다. 거기 닭 배에 물 건너 보내시면 세관건사 없이 이태원 강남까지 논스톱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전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계획이긴 한데 비즈니스를 대충 전화로만 하는 건 저희 정서랑 안 맞는 것 같고요. 얼굴 뵙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원 최창호가 아이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여기 브라질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오시면 제가 오래 추억이 될 만큼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 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요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바람이나 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직자라 예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좀 그렇네요. 아하, 그러시네. 아이 참나,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런 것도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톤을 싹 바꿔서 전요한 목사가 국정원 최창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수리남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목사님. 당연히 제가 갔어야 하는 걸. 모든 일정 제쳐두고 제가 수리남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전요한 목사와 국정원의 최창호가 처음으로 전화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전요한 목사는 의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라서 전화통화만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될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장소를 어디로 초대를 하죠? 자기 홈그라운드로 초대를 합니다. 협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장소를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야구에서도 축구에서도 홈 경기의 승률이 현저히 높죠. 협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기가 편한 곳에, 자기 사람이 있는 곳에, 나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협상을 하면 당연히 협상의 승률도 높아질 겁니다.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에 가서 협상을 한다. 이거는 승률도 낮아지고 리스크도 커질 거예요. 그죠? 단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죠? 그래서 초반부터 이 국정원 요원을 상대로 이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협상을 한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전화통화나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직접 만나보고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국정원의 최창호가 수리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의 기선제압은 수리남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기선제압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 목사님의 고문 변호사 데이빗 훌리오 박입니다. This is 이상준 집사님. 그러니까 최창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무역하는 구상만입니다. 다들 뭐 관상들이 아주 좋으시네. 그러니까 데이빗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권 주시면 입국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It's super fast track. 어우, 그냥 권세와 영광이 잘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이 장면 어떠신가요? 수리남으로 협상 장소를 딱 정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굴 보내죠? 데이빗이라는 변호사를 보내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협상 전략이죠. 그죠? 누가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인가?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발벗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정우를 보낼 것인가?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먼저 보내고 변호사에게 여건을 확보하게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여우 같은 협상 전략입니다. 그죠? 여건 확보를 하면 이 사람은 확보된 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해보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두 번째 기선제압, 여건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첫 대면을 하게 만드는 이것도 전유한 목사가 판을 설계한 협상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 한번 보시죠. 코카인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저녁을 기분 좋게 먹은 다음에 이 전유한 목사가 하정우 씨에게, 강인구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액 계약도 체결됐고 이젠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딜 끝날 때까지는 숙소를 우리 집으로 옮기는 건 어때요? 숙박비도 아낄 겸. 원래 호텔에 있는 강인구 씨에게 숙소를 우리 쪽으로 옮기라는 거. 그럼 강인구 씨는 불안하겠죠. 이제 의심을 하다 볼모로 잡으시게요? 어우, 아니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박찬호 응원하면 그러면 좋잖아. 원래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부대끼고 지내다 보면 이 시너지가 생기거든. 시너지. 그러니까 하정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한데 어울려서 같이 잘 지내보자는 거야. 강 선생이 허름한 홍어공장에서 숙식할 때부터 내가 마음이 영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도 참 여우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능청스럽게 상대를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강인구를 인적 담보로 인질로 잡으려는 건 거죠. 아직까지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고 이 사람은 거래를 안 해봤고 만약에 코카인 거래를 하다가 잡히면 자기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되는 거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담보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일한 담보는 사람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정우를, 강인구를 자기 장소에 끌어들여서 숙박을 옆에서 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스며시 이야기를 흘리면서 내가 마음이 좀 걸렸다. 우리 박찬호 응원 같이 하자. 야구 서로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전유환이라는 캐릭터의 협상력이 이 하정우 그리고 이 최창호 이 셋 중에 가장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콜롬비아 마약 공급 중간 보스와 공항에서 만나요. 지금 콜롬비아 측에 지금 마약을 거래를 하는 유통을 하는 장면에서 문제가 한번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의심을 하고 끄름직해 하니까 콜롬비아 마약 중간 공급 보스가 직접 공항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보스에게 전유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내미가 맨체스터 박지성 좋아한댔지? 그래, 맞아. 영국에서 직접 받아온 사인이야. 아들에게 가져다 줘. 야, 이거 정말 좋아하겠는데? 늘 귀한 선물 고마워. 고맙긴 내가 고맙지.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전유한 목사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이끌기 위해서 박지성 사인본을 준비한다든지 아주 멋진 만찬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육회를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아주 고급 샴페인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 굉장히 디테일한 배려죠. 그리고 샴페인을 준비할 때 뭐 칠링을 해두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죠? 이 전유한 목사는 상황별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제공 먼저 해줘야 될 거,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순간,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순간, 내가 욕을 해야 되는 순간, 내가 무력을 써야 되는 순간, 그 장면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대방에 맞추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좀 신뢰가 좀 얇아졌을 때, 그럴 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협상 전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쭉 일을 같이 해보니까 하정우 배우가 역할을 했던 이 강인구 씨가 점점 탐이 나요. 지금 전요한은 결국 이 커다란 본인의 비전을 완성시키고 본인의 왕국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강인구 씨를 스카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강인구 씨는 당연히 이게 별로 달갑지는 않겠죠.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지 보시죠. 아니 근데 갑자기 대통령은 왜 소개시켜 준 겁니까?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비전이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오늘 한길 사람 속을 강 선생에게 털어볼까 하는데 어때? 내 밑에 애들 생각하면, 그러면서 군사 제한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둘이. 저기 보이지? 가공공장이랑 대서양까지 가는 물길도 다 만들어놨어. 저기서 코카인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인구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한 큐에 드시게요? 언제까지 콜롬비아 애들한테 굽실대며 물건 받아올 거야? 이 왕국 완성되면 강 선생한테 총괄이사 자리 맡기려고 내 옆에서 앞으로 쭉 전체 사업 관장하면서 말이야. 총괄이사요? 서로 같은 DA를 믿어봅시다. 딴 생각 안 하고 돈만 버는 DNA. 제대로 벌어보자고. 고정 인센티브로 전체 수익의 10%를 줄게. 작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 최소 10억 단위로 떨어질 거야. 그거 반만이라도 한국에 보내봐. 와이프가 어떤 차를 타고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가겠어? 말씀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목사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민간인 강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은 센스도 있고 강단도 있고 자기랑 결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협상 전략을 짰느냐? 치밀하게 협상 전략을 짭니다.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강인구를 데리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2대1로 면담을 하는, 미팅을 하는 장면을 주선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부를 끼고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조용하게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쫙 보여주죠. 내가 원래는 유통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정권을 등에 업고 생산, 제작, 유통까지 내가 전부 다 하겠다. 그 왕국만 건설되면 내가 당신에게 총괄 이사 자리를 맡기고 수익의 10%를 전부 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나 믿고 같이 한번 해보자. 당신이랑 나랑은 공통점이 너무 많다. 우리는 찐으로 돈만 보고 순수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결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 솔깃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사실은 이 모든 판을 깔아놓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군사 제한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거기서 유통을 하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묘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 인상적이죠, 여러분들? 그거 반만이라도 한국에 보내봐. 와이프가 어떤 차를 타고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가겠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강인구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말씀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이 강인구는 이 모든 이 고난과 시련을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지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테이블 위에 가족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애기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와이프는 잘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결국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의 가족을 위한 길이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정말 영악하죠. 전요한 목사의 협상 전략은 두고두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아주 디테일하고 설계도 잘하고 멘트도 좋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고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그런 장면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이 전요한 목사가 중국 첸진 그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도 뺏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일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리남 대통령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리남 대통령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재선 안 할 겁니까? 이대로 가면 위태위태한 건 모르나 봐요. 그러니 더더욱 중국 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보내 차이나타운에 쳐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차이나타운 사거리에 내걸렸던 남자 이야기 알죠? 중국 보스 첸진이 손발을 잘라서 걸어뒀어요. 안 그래도 중국인들이 첸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그 일로 민심이 크게 돌아서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 보스가 중국인 표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보스를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내세운다면 뭐라고요? 장난치십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 새로운 보스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변기태 씨, 그 조진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 조직을 꿰뚫고 있고 피가 중국, 한국 반반이라 양쪽에서 소통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깊고요. 그건 좋은 부분이군요. 하지만 첸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 상황을 지켜볼게요. 지켜본다고? 지금 몇 시간 안에 우리 운명이 결정될까요? 최악의 경우엔 칼리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도 모르겠어? 화를 내요,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대통령도 화를 냅니다. 이봐, 목사가 어딜 감히, 그러면서 급 다시 차분해집니다. 급 다시 여우 모드로 돌아갑니다. 표 관리를 관두는 게 아니라 관리자만 바꾸는 겁니다. 더 효율적인 사람으로 대통령 재선시켜 드릴 테니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할지도 알려줄게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여러분들 살 떨리는 장면이죠. 그죠? 지금 전요한 목사는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지금 만약에 군대가 투입되지 않으면 마약도 뺏기고 목숨까지 완전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카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뭐죠? 군대를 투입시키기 위한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선을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군대를 투입시키면 중국인들 표가 깎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보스를 내세우면 오히려 첸진에게 피해를 봐왔던 표까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스를 지금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등장인물까지 준비를 미리 해왔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협상 전략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이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이 돈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매달 미화 100만 달러를 약속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와 나의 니즈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결국 상대방의 니즈를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핵심적인 욕구, 첫 번째는 재선, 또다시 대통령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중국인 보스가 될 사람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본인이 화가 나서 이게 감정의 컨트롤 잘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확 화를 내면서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컴다운해서 다시 나긋나긋하게 다시 여우처럼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기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본인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컨트롤 해나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 어긋나갔을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와서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도 전요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노련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캐릭터였죠. 첫 번째 저희가 강인구 캐릭터를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캐릭터인 전요한 목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전요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카리스마, 그리고 그 박력 있는 행동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조심성 많고 여우같이 발빠른 그런 전요한 목사의 협상 전략들, 협상 스킬들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과 관련돼서 또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정원의 최창호 씨, 즉 박혜수 배우의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D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